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작가 양승민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송화의 박종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워크시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항상 질문 드리는 거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뭐 별일은 없었는데, 몇 가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등산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할 만한 산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되게 아재 아유, 취미 아닌가요? 약간 죄송하지만. 아주 취미죠. 아니라뇨. 등산이 얼마나 좋은디. 서른이 되면 이제 자연이 얼마나 좋은디요. 아, 그런가요? 저는 아직 좀 어려서 등산은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등산하면은 저는 약간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정상에서 바라보면서 막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온다 막 이렇게 해서 뭐하러 올라가냐. 어차피 내려올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 정상에 올라가서 쭉 그 도시나 여러 가지 전경을 딱 보면은 뭔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등산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녹음하고서도 오늘 좀 등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예, 지금 등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등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안산에 살아가지고 안산에 수암봉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알죠. 거기를 주말에 이제 아버지 등이 땀 흘려가지고 갔습니다. 많이. 그 음, 정상에 가면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 아이스크림이 그 지상에서 먹으면 500원인데 거기 올라가면 1,500원이 되거든요. 아, 이게 경제학자로서는 되게 경, 흥미로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 아닌가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만큼 올라가면서 많은 이제 희소성이 발생하고 그렇죠. 거기서 파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가격이 3배로 뛰는. 아무튼 그 등산 얘기가 나와서 좀 하나 더 해보면은 그 등산 명언 중에 등산 초보는 힘들 때 쉬고 등산 고수는 아름다운 광경이 나왔을 때 풍경이 보일 때 쉰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종경님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힘들 때 쉬시나요? 아니면은 좀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보일 때 쉬시나요? 저는 후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고수는 아닌데, 전혀 고수는 아닌데, 보통 이제 능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능선에 도착하면 이제 또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걷다가 또 그런 봉우리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잠깐 올라가면 거기서 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네요. 사람들이 어, 자주 쉬는 데가 사실 예쁘니까 혹은 이제 쉬기 좋으니까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어차피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광경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음, 보통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장소가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올라갈 때까지는 안 쉬는 편이고, 이제 올라가서 약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네요. 예. 음. 그러면은 이제 워크심님은 이번 주에 뭐 어떻게 보내셨나요? 등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게 보냈어요. 명절이었잖아요, 추석. 그렇죠. 네, 이게 서비스업을 운영하다 보면 추석 때 한 템포 쉬어야 할 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 추석 전에 일거리를 좀 정리를 하고 추석 때 쉬고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영업을 통해서 일을 따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바쁘게 영업하고 또 계약 따내고 이렇게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참여 못하신 것도 이런 영업 관련해서 바쁘셔서 그런 건가요? 데이트하느라 못했습니다. 취미 활동 하시느라. 네, 어쩌면 연애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아,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그 말에 저 공감을 하는 게, 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진짜 네, 경제적으로나 시간 측면에서 이득을 많이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음, 그 20대 남성 여성들 보면은 그 연인들 찾으려고 투자하는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뭐 예를 들어서 헌팅포차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아유, 만나서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외모도 가꿔야 되죠, 뭐 영화도 봐야 되죠, 데이트 비용이 막 나가는데, 일찍 그럼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혼자서 아니라 둘을 또 책임져야 하고 함께 또 돈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덜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관적인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잘 되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좀 잘 돈을 쓰면서 만나다가 헤어지면은 이제 남는 건 추억밖에 없잖아요. 추억이라도 남으면 그렇죠. 진짜 다행인데 약간 경제학자로서 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만약에 한 3년 정도 몇 천만 원 네. 써가면서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정말. 연애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혼을 못하거나 헤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는지 않으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아, 경제학적 논리, 너무 경제학적인 접근이셨어요. 직업병이라서.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근황을 좀 얘기해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여전히 와인을 좀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맞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워크시님이 없으셔서 와인 얘기를 못 했는데 네. 워크시님은 사실 그 와인바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럼요. 취미 겸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와인바를 열게 되신 배경이 좀 궁금해요. 저도 사실 좀 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와인바 만들면 너무 아, 좋겠는데 이런 거. 네네. 저는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기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에 살 때 이태원 쪽에 살았었어요. 네네. 이태원에서 한 3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태원에 있으면 와인을 접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편의점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와인의 양이 아니라 이태원 편의점에서는 와인이 정말 많아요. 음, 와인이 정말 많이 진열되어 있고 그 위스키도 굉장히 많고 그걸 소비하는 외국인들 비중도 되게 높다 보니까 저도 그런 호기심에 와인 많이 먹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 제가 와인에 입문할 때쯤 그 을지로에 와인바 붐이 터져버렸어요. 이태원에서 을지로까지 되게 금방 가는 편인데 그때 을지로에 있는 바들을 많이 다니면서 와인바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와인이 너무 재밌고 와인은 원래 사실 그 따고 먹기 직전까지 굉장히 설레잖아요. 맞습니다. 이 라벨을 보고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맛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맛이 날까라는 생각과 함께 까고 냄새를 음미하고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호기심 해결. 전 이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모으는 것도 있고요. 와인들 계속.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와인바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와인바를 열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컨텐츠 대행사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게 필요했어요. 약간 제가 쉴 수 있는 공간, 제가 취미로 즐겼던 공간을 직접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텐츠 대행업이라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것, 말 그대로 인력을 그대로 갈아 넣는 일을 하는 것만 두지 않고 알바생이라든지 직원을 뽑아서 약간 자동화를 돌릴 수 있는 매장이 하나 더 있다면 나의 수입이 조금 더 다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이 들어오나요? 와인바 어떤가요? 한 달 생활비는 다 들어와요. 괜찮네요. 저도 네. 빨리 또 오픈해야겠네요. 와인바로 저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요. 저의 생활비 전반을 와인바에서 벌고 있고, 그 컨텐츠 대행은 100% 투자합니다. 되게 괜찮은 구조네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혹시 그 실명을 좀 거론하자면 그 보통의 와인이잖아요, 와인바가. 그렇죠. 보통의 와인 프랜차이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프랜차이즈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컨텐츠 대행업이 본업이다 보니까 좀 더 잘 되는 걸 더 밀고자 하고 있어서 아직 프랜차이즈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누군가가 경제학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법적으로 도움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은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명만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예. 그럼요. 네. 다음에 나중에- 한번 또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향후 우리 또 얘기하면서 여러 인문학적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업 얘기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업 좋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와인 얘기를 조금 마무리해보면은 제가 와인을 이왕 네. 공부하는 김에 자격증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소믈리에까지는 아니어도 그 좀 준하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니까 WASET 와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4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한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격증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자격증 얘기가 나와서 좀 한 가지 추가해 보자면은 사실 제가 멘사 시험을 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초에 좀 도전해 보려 했는데 신기하게 올해 초부터 그 멘사가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코로나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 이전에 어떤 인력 문제라던가 그 시험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8월 달부터 또 멘사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길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본 IQ 테스트에서 제가 IQ 140이 좀 넘게 나왔더라고요. 가능성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 좋은데요? 아, 멘사 훌륭하네. 멘사. 듣기는 뭐, 그럼요. 멘사 하나 있으면 뭐 기가 막히죠. 그럼요, 멘사에서 뭐 자격증, 그거 무슨 뭐 증 나오지 않나요? 멘사 통과하면? 그 멘사 회원증이 나오는데 이게 연회비를 거의 5만 원에서 5만 원 돈 내야 되더라고. 5만 원에서 10만 원 돈. 어, 가입비도 있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받으면 그냥 한 해만 받고 그냥 상징적으로 가지고만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네요. 아직 합격도 안 근데 하고 벌써부터. 되실 것 같은데. 멘사 되실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 근황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추가하실 근황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신 그 종경님의 공부 관련, 교육 관련 얘기죠.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주제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할 텐데, 공부는 과연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가? 대부분 학교나 여기 학원 등을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학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적을 오를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실제로 여러 논문 같은 것을 보면은 공부도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력, 뭐 끈기, 의지 이런 거보다 실제로는 재능, 뭐 유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음.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과연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그러면 노력으로 만약에 해결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듣고 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흔히 뭐 스포츠나 예술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키가 되게 작아요. 혹은 달리기를 네, 잘 못하거나 좀 드리블에 재능이 없는 거죠. 선천적인 재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는 농구에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걸 알아봐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를 좀 도전해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반해서 공부 같은 경우는 좀 재능이 없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아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맞습니다. 사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공부는 좀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좀 알아봐라 라고 조언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 사실. 음, 공부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케이스, 특수성이 뭔가를 좀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 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저는 한 3, 40% 정도라 보거든요. 이게 어떤 음, 비율이냐면은 뭐 수도권 대학을 가서 좋은 사무직에 취직할 수 있는 전체 공부하는 비율에서 한 3, 4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직업 취직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공부하면은 한 10명 중에 4명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10명 중에 1명 혹은 그것보다 더 적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음. 재능이 없어도 그나마 안전한 공부를 하라고 좀 우리가 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학교를 다닐 때 주로 이제 이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기가 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잖아요. 물론 뭐 좀 공부 쪽으로 계속해서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과연 이 공부를 해서 지금 방금 이제 승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10분의 4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6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10분의 6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혀 다른 어떤 재능을 탐색한다거나 준비를 하는 거나 이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공부를 만약에 못했을 때 이걸 가지고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원래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신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탐색해야 되는 시간을 버린 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 10년을 만약에 보통 사람이 10년 정도를 낭비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해서 안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승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네 농구에서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아요. 뭐 제가 농구를 예전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농구 선수 막 한때 이제 막 농구에 미쳐가지고 막 농구만 하고 막 이랬는데 농구를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라는 얘기는 됐지만 공부를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라는 질문을 하는 부모님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예. 그렇네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 예. 어쩌면 위에 기성세대 분들은 공부해서 잘 돼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분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짜 직업들, 좋은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아온 삶에서는 그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한 사람들이 삶에서 되게 잘 사니까 그런 걸 좀 강요하게 된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강요하는 문화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은 맞아요.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어떤 진리 같은 거, 진리는 아니지만 더 이상.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